계엄 사태로 인한 충격이 회복되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환율 역시 금융 위기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외국인 이탈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한파를 받고 있는 국내 증시, 잠시 후에 연말 시장의 변수들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반도체주 주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 전망이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는데요. 오를만 하면 주저앉기를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하는 반도체주. 지금은 어떤 대응책이 유효할지 정확한 투자 포인트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투자와 실익 없는 관망보다는 새해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잠시 후 새롭게 시작할 2025년 증시 전망은 물론 놓치면 안 될 유망주 파이브스타와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동화, 이익은,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죠.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사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전망에 더 쏠렸는데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네, 우리 시장 오늘까지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고 이제 문제는 향후 금리 인하 기조가 변하느냐였는데 연준 인사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50베이시스 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년에 이제 0.25%씩 두 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가 4회 정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증시에서 해석하는 것이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팽배해지면서 시장을 더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준의 이런 스탠스의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다만 이제 내년에 금리가 또 인상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좀 더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치솟았던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나 했는데 또다시 요동치면서 일각에서는 1,500원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일단 먼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그럼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그럼 우리 원화도 동조해서 약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따라서 수출이 둔화된다면 내년 경기가 약화되고 경기 약화는 또 환율 약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관세 정책을 펼치기 전까지건 한동안 원화 약세 국면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환율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외국인의 이탈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예, 지금은 이제 외국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하루 만에 시중은행에서 1조 2,600억 원 규모의 이 달러, 엔화, 예금 등이 이제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은행주를 한 3,600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이 코스피 전체 순매도 규모가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한 약 65% 정도의 이 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변화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4.5% 정도까지 지금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한 1,450원 정도를 이미 돌파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탄핵 정국이 이제 안개 정국으로서 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럴 때 차별화 전략을 좀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종별 영향은 어떨까요? 금리 인하 수주로 꼽혔던 이제 바이오주도 보니까 뭐 성장주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렸는데 앞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뭐 타격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을 예.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바이오주들 코스닥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뭐 코스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등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였고요. 따라서 지금 연준의 입장이 나와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트럼프 시대로 들어가면서 뭐 고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연준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되면서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한 것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강달러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저점이 확인되느냐가 문제인데 당분간 이런 타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체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연말 증시 반등을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금리가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내 증시 올해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남은 연말 시장 전망과 대응책 세 분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길목 지키기로 매수, 상승 시에는 수익 실현, 뉴욕 증시 핫한 섹터를 컨닝하자, 개별주 순환매 장세에 단기 대응하자. 김영 대표님은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좀 단기 대응하자, 이런 전략을 주셨네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추세적인 상승장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개별 테마주들의 순환매는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요. 이 개별 종목들은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양산해내고 있는 미국발 정책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유인 전투기 대신에 무인 전투기, 즉 드론으로 이제 선회하자라고 하면 드론 관련주가 성장을 하는데요. 이전에 단순하게 이 립 서비스 때문에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정부 효율화기구 수장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이 정책주들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 사이에서의 순환매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된다면 개별 종목들로 단기 대응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더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근 대표님도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단기 매매 전략이 좋다라고 보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야 되는데 당분간 외국인 매수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검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개인 매매가 활발해질 겁니다. 따라서 연말과 연초 오래간만에 화려한 테마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뭐 정치 테마라든가 남북 경협주,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자율주행 AI 등 테마가 빠른 순환매가 돌 겁니다. 정치에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 상승보다는 빠른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올 때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미리 매수를 하고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 실현, 이런 반복 매매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대표님은 미국 증시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신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앞에서 이제 큰 그림을 말씀 주셔서 저는 이제 좀 작은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다른 해보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요.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기에 탄핵,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정, 그리고 환율이 한 1,450원까지 치솟는 모습,
이런 상태에서 12월 남은 장세도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돼서 시청자분들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이럴 때는 뉴욕 증시의 가장 핫한 섹터를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어떤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이 퀀텀 컴퓨팅이 나사와 수주 계약을 하면서 한 50% 정도가 사실 급등을 했는데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했지만 한 일주일 동안에 거의 한 2배 정도 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글의 이 초전도 양자 컴퓨팅 이 초전도 얘기만 나오면 이제 작년도에 한 10배, 20배씩 급등 나온 종목군들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거에 진화되어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이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스 윌로우를 이제 구글이 공개를 하면서 역시 요즘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양자 컴퓨터로서는 엑스게이트가 이제 주도주고요. 여기다 이제 ICTK, KCS, 코이버, ALT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한번 선취매 관점으로 매수 포인트 잡는 거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말 증시 대응책 제시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